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학원 관련한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특수대학원 논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특수대학원 논문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특수대학원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특수대학원 논문에 대해서도 괜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또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또 잘못된 또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대학원에서 논문은 굳이 쓰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이유는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는 이런 시간들은 보통 주말이나 야간이나 주말 아니면 계절제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 주간에 학기에 풀타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내용 자체도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쓴다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이 퀄리티의 아카데믹한 논문, 학술적인 논문을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특수대학원도 논문을 다 썼습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바쁜 분들이 특수대학원에서 논문까지 써야 되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논문을 쓰더라도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 아주 일부 어떤 분들은 논문 대필이나 아니면은 뭔가 표절 같은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실제로 벌어진 적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특수대학원이 논문을 의무적으로 두기보다는 어 한 학기 정도 학점을 추가로 이수를 해서 졸업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MBA 같은 경우가 그렇게 운영이 되죠. 미국 MBA도 학술적인 내용, 학문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만으로 이렇게 졸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국 MBA든 우리나라 특수대학원이든 과목마다 텀페이퍼 같은 일종의 소논문 같은 것도 수시로 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과목도 있고 또 세미나 과목도 있고 해서 논문에 거의 준하는 그런 과목이나 그런 수강을 통해서 충분히 석사로서의 그런 자질이나 역량은 다 키울 수 있고 여러분이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믿지를 못하고 알겠는데 박 대표 말 알겠는데 나는 박사 과정까지 진학할 거야. 그런데 석사 때 논문 써본 경험이 없고 나 학업 계획서 박사 갈 때 써야 되는데 석사 논문이 없어. 그러면 박사 갈 때 불리한 거 아니야?"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분야마다 다르고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대학 교수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관없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평점 잘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문만 쓰지 않을 뿐이지 과목마다 텀페이퍼나 프로젝트나 세미나 과목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석사에 준하는 것들을 다 배울 수 있고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오히려 A 플러스를 받고 전체 평점을 높게 받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 학업 계획서에도 내가 논문을 써 봤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과정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수석에 가까운 이런 점수로 학점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근데 자꾸 억지로 논문을 쓰려고 그러죠. 물론 모든 특수대학원이 논문과 비논문, 그러니까 논문이나 논문이 아닌 추가 학점 이수 요 두 개 중에 하나 보통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특수대학원 체제들은. 하지만 일부 대학원이나 일부 과정들은 아직도 논문이 필수인 특수대학원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에게 질문하시기보다는 각 대학 홈페이지나 그 대학원의 교학팀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 공시가 되어 있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보다는 특수대학원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그 주어진 학점이나 주어진 그 수업들 개설된 수업들을 좀 최대한 여러분 것으로 만들도록 출석도 열심히 하시고 좀 여러분이 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굳이 논문을 쓰시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너무 어려운 방법론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하다못해 직장을 다 때려까고 특수대학원에 전념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이 그 정도 배우는 걸 가지고 그 대학의 일반 대학원생이나 심지어 학부생 중에서도 똑똑한 친구들이 쓰는 그런 논문이나 통계 분석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떨어집니다. 자기 딴에는 무슨 뭐 SPSS도 돌려보고 무슨 통계 패키지도 돌려보고 이것저것 뭐 자료 조사도 해 갖고 논문을 쓴다고 하지만 그게 그런 아카데믹한 일을 하시는 박사님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보기에는 사실 수준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특수대학원 있는 분들은 제일 좋은 것은 논문을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논문을 써야만 한다면은 최대한 방법론이 어렵지 않게, 하지만은 논문으로서 그렇게 통과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방법론만 가지고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교수님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는 이런 특수대학원 학생들에게 권해줍니다. 이런 방법론으로 쓰고 이왕이면은 이런 토픽과 이런 주제로 좀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유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흥미 있는 거 위주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그 교수님을 거쳐간 특수대학원생들의 논문을 조금만 여러분이 업그레이드만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학위 받는 데 지장도 없고 그렇게 논문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은 거지, 내가 특수대학원에서 너무 과잉 의욕을 보이거나 이러시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그토록 아카데믹한 열정이 많으시다면 특수대학원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일반 대학원에 가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거기서는 마음껏 여러분이 논문 쓰실 수 있고 여러분이 석사에서도 논문 잘 쓴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박사과정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반 대학원에서도 좋은 논문을 쓰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2년 정도, 4학기 정도, 어쨌든 2년, 2년에 가까운 시간, 이런 정도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했다고 어떻게 뚝딱 좋은 논문을 씁니까? 교수님들은 평생 공부해도 좋은 논문 못 쓰시는 교수님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논문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너무 과욕을 부릴 필요도 없고, 또 그리고 박사과정에 진학하더라도 석사 때 논문을 썼냐 안 썼냐의 여부는 박사 입학에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석사 때 논문을 안 써봤더라도 박사과정에도 충분히 방법론이나 논문을 쓸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연구 방법론이나 이런 그 방법론 계통의 과목들이 다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을 수강하시고, 또 충분히 박사과정에서는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열심히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일단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